오늘 전해드릴 국제안보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의 내부 균열이 심화되면서 지도부의 이탈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기존의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늘은 이란 최고위층의 자산 도피 실태와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각 분쟁 지역의 최신 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 내부에서 감지되는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에 대해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란 최고위층 사이에서는 국가의 붕괴를 예감한 듯한 대규모 자산 반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감시망에 포착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아들 무스타파 하메네이를 비롯한 핵심 권력층이 국외로 막대한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무스타파 하메네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위치한 특정 은행 계좌로 무려 3억 2,800만 달러를 송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이란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일한 계좌로 각각 15억 달러에 달하는 뭉칫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단 이틀 만에 약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란을 빠져나간 셈입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내정자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이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형국이라고 비유하며 이란 집권층의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이미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이 동결되거나 압류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즉, 이들이 빼돌린 돈을 결코 사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부를 유출하는 동안 이란 국민들을 향한 통제는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중국 공산당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른바 디지털 쇄국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인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기존의 글로벌 인터넷망을 완전히 차단하고 북한의 광명망과 유사한 국가 내부 전용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화웨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구축에만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란 국민들은 유튜브나 틱톡 등 해외 플랫폼 접속이 원천 봉쇄되며 오직 당국이 허가한 제한적인 정보망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단절시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독재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폭스뉴스를 통해 시위는 끝났고 상황은 종료되었다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터넷을 끊고 자금을 빼돌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정권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했음을 방증합니다. 다음은 남미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베네수엘라 정권 사이에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베네수엘라의 실세인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통화를 갖고 안보, 석유, 광물 등 경제 및 무보 자원과 관련된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 측에 상당히 전향적이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막대한 이익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고도화된 협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로드리게스와의 통화 직후 베네수엘라 야권의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도 접촉했습니다. 이는 현 정권과 야권 유력 주자를 동시에 저울질하며 경쟁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비즈니스적 외교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차도 입장에서도 과거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과 차기 권력에 가까워진 현재의 입장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두 세력을 경쟁 부침으로써 베네수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를 둘러싼 정세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 2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이에 상응하는 이스라엘의 하마스 대원 사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장 해제가 선행되어야 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원칙이 강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전면 사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난제조차 협상 테이블 위에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철수와 포로 석방 없이는 무장 해제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오히려 레바논 정부가 무장 해제를 압박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변 아랍 국가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익명의 아랍 국가들이 헤즈볼라에게 이란의 사태를 빌미로 이스라엘을 섣불리 공격하지 말라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결과, 즉 파멸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는 같은 이슬람권 국가들조차도 확전을 원치 않으며 이란 대리 세력의 준동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선 소식입니다. 카스피해에서 러시아로 불법 무기를 운송하던 이란 선적의 화물선 로나호가 의문의 폭발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선박 후미에서 연기가 치솟으며 침수되는 장면이 확인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에 의한 사보타 주파계 공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로 향하는 불법 무기 공급망에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 전술적 의미가 큽니다. 러시아 정보당국 SVR은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려는 듯 다소 황당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교의 총대주교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를 향해 사제복을 입은 적그리스도,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 내부의 조급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낮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혹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방 인프라가 파괴된 것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100회 이상의 교전을 치르며 러시아군에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입히는 등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뉴스들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국가들이 내부로부터 혹은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 지도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자산을 챙겨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보급로가 차단되고 국제적인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처럼 정보를 차단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이미 터져나온 자유를 향한 열망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내부의 각성이 맞물려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의 자금 동결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그리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지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안보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